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가족까지 떠나보내야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들어보시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세가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게 일만 하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던 일을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57세였고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가게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두 아들도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손자 손녀들도 생겨서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동창인 박영수였습니다. 영수는 어렸을 때부터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을 한다며 연락이 뜸했는데 40년 만에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영수는 번듯한 정장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성공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영수는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부산 지역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내려왔다며 옛 친구도 볼 겸 사업도 확장할 겸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영수가 대견하고 부러웠습니다. 며칠 후 영수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너에게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영수는 부산 기장군에 대규모 펜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가잖아. 부산 바다 근처에 고급 펜션을 만들면 대박이 날 거야. 영수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큰 건설회사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했고 이미 토지 매입도 상당 부분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인 너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온 거야. 저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식당 운영으로 모은 돈이 2억 정도 있었는데 평생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말대로라면 그 돈을 투자해서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야,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평생 식당만 해왔는데. 제가 망설이자 영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사업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투자만 하면 돼. 우리가 40년 지기인데 내가 너를 속이겠어. 영수는 사업계획서며 토지 등기부등본, 건설회사 협약서 등 각종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40년 친구가 저를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상의했을 때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를 해요? 그냥 우리 식당이나 열심히 하면서 조용히 살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영수에게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통장의 모든 돈을 빼서 영수에게 건넸을 때 영수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고맙다. 1년 후에는 이 돈이 10억이 될 거야. 그때 되면 너도 부산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될 거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영수는 틈틈이 현장 사진을 보내주었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곧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와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간혹 연락이 되면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했다며 곧 좋은 소식 전해줄게 라고만 했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직접 기장군에 있다는 펜션 부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땅만 있을 뿐 공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공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급하게 영수를 찾으려 했지만 영수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영수가 머물고 있다던 호텔에 가봐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고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에 가봐도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저는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년 친구라고 믿었던 영수가 저를 철저히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등기부등본도 협약서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영수는 처음부터 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민사 문제라며 소극적이었습니다. 사기 입증이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저희 가족의 미래였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수술비로 준비해둔 돈도 나중에 식당을 그만두고 조용히 살기 위해 모은 돈도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라며 며칠 동안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미안하고 죄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식당 운영도 어려워졌습니다. 재료비도 제대로 못 내고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축해둔 돈으로 운영하던 식당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지자 당장 생활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아들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6개월 후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죠? 이 나이에 다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병이 났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당뇨병이 악화되어 입원해야 했는데 치료비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큰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큰아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40년 친구라고 해서 그렇게 큰 돈을 아무 검증 없이 투자하시다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들이 돈을 모아서 아내 치료비를 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아내도 저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그렇게 날려버리시다니요. 둘째 아들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네요.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는 일이었지만 그나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경비원을 하다니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내는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 일로 인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입니다. 결국 2년 전 아내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저는 아내를 붙잡고 싶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비원 일을 계속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 때나 간혹 안부 전화를 받을 뿐 예전처럼 가족이 모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영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40년 친구라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을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말대로 그냥 조용히 식당이나 하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영수 생각이 납니다. 그놈이 제 돈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요즘은 경비실에서 혼자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했는지 계속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돈 문제만큼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특히 저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는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랜 친구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큰돈을 쉽게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가족들과도 충분히 의논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72세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후회 없이 살려고 합니다. 비록 혼자 살게 되었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내와 아들들이 저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다른 분들께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저처럼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야기입니다. 40년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사기꾼의 치밀한 계획에 당하신 것이죠.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큰돈이 관련된 일에서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냉정하게 판단하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고백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묵묵히 견뎌내고 계신 할아버지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